2장에서 끝에 내가 첨도라고 하는 게 아마 수업 계획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안 해서 아마 지난 어떤 학생이 와서 왜 첨도라고 하는 걸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라고 한 질문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첨도라고 하는 공식은 저렇게 구해요. KU는 n분의 대가로 열고 xi-x바 가로 닫고 3승 4승 마이너스에 3 해서 하는데 요 첨도는 KU 값을 계산해 0에 유사한 값이 나오면 표준정규음포 정도가 되고 0보다 크면 표준정규음포보다 더 삐쭉하다 하는 얘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표준정규음포보다 더 납작하다, 플랫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정규음포 모양을 그리면 이 정도의 분포가 되는데 이거보다 뾰족하다고 하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될 것이고 더 납작하다고 하면은 이런 펑퍼짐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A고 요게 B고 C면 요게 이제 표준정규음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분포라고 하는데 이 지분포보다 이게 뾰족한 거죠.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면 A가 B보다 분산이 커요, 작아요? A가 분산이 큰 겁니까? B가 분산이 큰 겁니까? B. 어떤 게 분산이 A가 커요, B가 커요, 분산이? A가 크다고 흔들어봐요. A가 분산이 크다고 흔들어봐요. 아니다, B가 크다고 흔들어봐. 손 안 드는 사람 발 들었나? 지금 여러분들 답변한 것처럼 A가 B보다 분산이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C가 B보다 분산이 큰 거죠. 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자료가 얼만큼 흩어져 있느냐. 흩어져 있는 게 많을수록 넓게 흩어져 있을수록 분산은 큰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이스티메이션 추정할 때 이와 같이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가 추정하기가 좋아요. 펑퍼짐한 경우가 좋아요. 네, 몰려있는 경우가 좋은 거예요. 몰려있는 경우.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선택으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는데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의과대학 교수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 IQ가 100인 사람하고 IQ가 150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자식이 이렇게 나온대. 자식이. 그럼 어떻게 돼요? 125인 자식이 제일 많고, 그렇죠? 170인 자식도 나타날 수 있고, IQ 90인 자식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X축하고 요 곡선은 뭐예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125 근방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자기가 100인 사람은 150인 사람하고 결혼하면 125나 125, 105 이런 나타나지만 100인 사람이 100인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예? 100인 사람이 100인 사람 나타나면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100일 확률이 가장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조합평균 문제에서 봤듯이 IQ를 고려해서 자식을 낳을 때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저 그림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2장 끝에서 아직 안 배웠던 첨도 얼만큼 뾰족하냐 하는 거 우리가 다 했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제가 2장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2장 정리도 하고 엑셀로 한번 출력을 해서 붙여보고 해야겠는데 앞에 시간한테 제가 질문하니까 한 10명 정도만 본인이 다 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손을 안 들더라고. 이 클래스 한번 흔들어 볼까요? 나는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엑셀까지 다 했다 흔들어 보세요. 엑셀까지 난 다 했다. 여기는 한 20, 30명 드는 거 보니까 앞반보다는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영학 언론 시간에 나한테 배웠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모티베이션이 되어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고 뒷반 학생들은 나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아직 나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잘생겼다고 하니까
어떤 학생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과서 3장 확률 분포를 나갑니다. 그래서 3장이 어디까지인가 쭉 보세요. 몇 페이지까지 와요? 3장이 61페이지까지입니다. 61페이지까지. 그래서 61페이지 한 장이 끝나면 3장을 몇 시간 내에 끝나냐면 5시간 동안 배워요. 5시간 동안 배우면 다음 주 배우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날 거니까 수요일 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1차 고사가 있습니다. 1차 고사가. 그래서 오늘은 확률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확률 하면은 좀 머리가 지긋지긋하게 해서 어려워 생각하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쉽게 잘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확률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으면 된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확률의 기본 개념 공부하고 두 번째는 베이지안 시어림 공부하고 세 번째는 이산적인 확률 분포, 연속적인 확률 분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확률. 영어로 확률은 probability예요. 네. 발음 한번 해보세요. probability. 예, 발음 좋죠? 예, probability. 두 번째는 뭐예요? 랜덤. 이것도 확률이라는 뜻이 랜덤. 여러분들 랜덤 하면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 무작위. 무작위라고 하는 말 안에 확률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무작위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하나가 동일하게 확률을 부여하고 뽑는 것을 무작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안 본다, 아무렇게나 뽑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작위라는 말은 확률을 부여하고 동일한 확률을 부여하고 뽑는 것이 무작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무작위라는 말도 랜덤도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확률 변수라고 할 때는 반드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랜덤 베리어블. 세 번째 나와 있는 확률 개념, 뭐 좀 고급적인 영어 표현인데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읽으면 스토아캐스틱. 발음해 보세요. 스토아캐스틱. 예.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단어 세 가지 배웠다.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에 통계학 용어 영어로 올라가 있죠. 그렇죠? 네. 184개 올라갔는데 1차 시험에 62번까지 나옵니다. 62번까지. 62번까지 중에서 한글로 해놓고 영어로 쓰라. 확률 하면 여러분들이 probability를 쓰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2개의 한글 표현을 영어로 쓸 줄 알아야 되겠다. 뭐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다 수업 시간에 한 거고 대부분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통해서 다 아는 단어인데 하여튼 그 영어 단어도 그 전공 용어도 교과서에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제일 앞에 뭐가 붙었어야 돼요? 수업 계획서가 붙었어야 되고 수업 계획서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막 이거 찍어가지고 그냥 붙지 말고 이렇게 붙어야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고사는 62번까지 딱 표시해놨죠. 이렇게 해요. 네. 한글로 써놓으면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쓰다가 스페링 하나가 틀리면 그것은 미비하지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률, 영어로 probability, random, stochastic이라는 건데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제일 아랫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률은 뭐다? 어떤 사건이나 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다. 네. 오늘 비가 올 가능성의 정도.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여러분들 비가 올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플러스입니다. 20%다. 50%다. 100%다. 100%라는 얘기는 뭐예요? 완벽하게 온다는 얘기. 그렇죠? 완벽하게 온다. 여러분들은 대개 몇 퍼센트가 되면 우산을 갖고 나갑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나는 비를 절대로 맞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10%만 돼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비 만난 걸 즐기는 사람은 뭐 40%, 50% 돼도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취향이다, 취향. 그래서 확률은 뭐다? 어떤 사건이나 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 합창합니다. 안 보고 시작.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 어떤 사건이나 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를 확률, probability라고 한다. 그런 확률 개념은요, 크게 세 가지로 발전되어 왔어요. 세 가지로. 근데 그 확률 개념 공부하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뭐 사건이다, 뭐 사상이다 그런 말이 있어서 좀 더 그런 말들을 다시 한번 아카데믹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실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실험. experiment. 우리가 포켓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던져요. 던지면 동전이 어떻게 됩니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죠. 어떤 학생은 교수님 안 그래요.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네. 서 있는 경우. 유형. 던졌는데 책상 위에 던졌는데 딱 앞면 뒷면 아니고 서 있는 경우 봤나? 동전이? 뭐 생각만 하지 실제로 발생 안 하죠. 그러나 모래 위에서 던지면 그렇게 발생하죠. 그렇죠? 네. 폭 빠져가지고 그러나 평평한 데에서 하면 되게 쓰러진다. 그렇죠? 네.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처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조건에서 어떤 변수에 대한 관찰이나 측정을 유발하는 과정을 우리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서 얻어진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나 사상이라는 말을 써요. 어떤 실험을 해서 얻어진 결과를 사건이나 사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사상에는 단일 사상이 있고 복합 사상이 있어요. 단일 사상과 복합 사상이 있다. 주사위를 던지면 1이라고 하는 눈금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5가 나오든 6가 어느 하나가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결과가 하나만 나오는 사상을 우리는 단일 사상이라 하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경우, 홀수가 뭐만 나옵니까? 홀수가 1, 3, 5. 짝수는 2, 4, 6. 이것처럼 어떤 하나의 점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복합 사상이라 한다. 실험의 결과 그 사상이 하나의 점으로 나오면 단일 사상, 두 개, 세 개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나오면 복합 사상이라는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용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표본 공간, 영어로 sample space라는 말이 있어요. 표본 공간, sample space. 동전을 던지면 표본 공간이 어떻게 나옵니까? 동전을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 이런 경우가 나오죠. 앞면, 뒷면. 동전을 던지면 전체 경우 수는 앞면, 뒷면 나오는데 두 번 던진다. 동전을 두 번 던진다고 하면 첫 번째는 앞면, 두 번째는 뒷면. 첫 번째는 뒷면, 두 번째는 앞면. 이런 경우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면, 두 번째도 앞면. 첫 번째도 뒷면, 두 번째도 뒷면. 그래서 전체 우리가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실험을 하게 되면 경우의 수는 이게 네 가지가 나오고, 이걸 다 모아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표본 공간, 영어로는 sample space라고 한다. sample space. 표본 공간 영어로 뭐라고? 표본 공간은 저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실험을 해서 그 가능한 결과들을 다 모아 놓은 겁니다. 실험을 해서 가능한 결과를 S라고 하는 기호로 이렇게 다 모아 놓으면 그게 보다 sample space, 표본 공간이라 한다. 이제 앞면 뒷면 하지 말고 재미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나와요? 1, 2, 3, 4, 5, 6 이렇게 나옵니다. 주사위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을 구성하시오 하면은 1, 2, 3, 4, 5, 6. 그렇죠? 1, 2, 3, 4, 5, 6.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3명을 낳는다고 할 때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좋다겠어요? 적게 낳는 게 좋다겠어요? 김상. 네. 몇 명? 2명. 네가 2명 낳고 싶어도 배우자가 나는 안 낳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어. 그렇지? 네. 할 수 없어요? 몇 명 낳아야 돼요? 3명. 3명. 김경원 몇 명 낳고 싶어?
2명. 자네는 몇 명 낳고 싶어요? 2명이요. 예. 이게 이제 나한테 교육을 받을 학생들은 적어도 1명 얘기를 하지 않고 다 2명 이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한테 교육을 안 받고 김재일 교수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유분방해요. 안 낳겠다, 낳겠다,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예. 내가 경영학론 시간에 자식은 몇 명 낳으겠어요? 2명이요. 예, 2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2명 살아서 2명 죽으니까 2명은 놔줘야 이게 지구가 유지가 되죠. 그렇죠? 네. 예. 자식을 1명 낳으면 비용이 얼마 들어요? 4억. 예, 비용이 4억이 들었어요. 4억. 그래서 문제가 그것 때문에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은 돈을 벌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렇죠? 예. 꼭 2명 낳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명 낳으면 좋다는 얘기지. 그렇죠? 능력이 없으면 뭐 1명만 낳는 게 낫죠. 자기 혼자도 배고프면 자식 안 낳는 게 나아요. 그렇죠? 네. 자식까지 배고플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식도 낳고 잘 키우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자기 능력이 뭐 월급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자식 나가지고 뭐 국가한테 뭐 손 벌리면 되겠어요? 그건 거지지. 복지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지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젊은 사람이 복지가 중요해 막 복지 해줘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앞으로 몇 년 가면요 이제 1대1대 돼가지고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키워야 되는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자식을 셋난다. 자식을 셋난다 하면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수라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왜 하고 대한민국 정수라 했나? 그런 노래가 있죠? 대한민국 하는 노래 몰라요? 지난 학기에 우리가 존재 이유를 불러서 점수 받은 학생 있나? 네. 이번 학기는 정수라의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소화하면 보너스가 있어. 딸 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딸, 아가 있어요.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응? 딸, 아도 있고, 딸, 딸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뭐 하나 안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이것도 있어요? 없었어요? 이건 이제 주로 소주하고 친한 친구예요. 딸만 셋 날 확률 얼마예요? 8가지 중에 하나니까 8분의 1. 아들을 낳을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3번 하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많아요? 딸이 많아요? 원래? 예? 아들이 많아요? 딸이 많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아들이 잘 태어날 것 같아요? 딸이 잘 태어날 것 같아요? 딸이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엄마 뱃속에 딸이 생기면 이게 반응이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엄마 뱃속에 아들이 생기면 이게 이제 복잡해져요. 서로 달라서. 그래서 아들이 유산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예. 아들 낳는 방법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골라서 낳을 수 있죠. 여자가 배란 시간이 있는데 그 배란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생기면 아들이고 5시간을 넘어가 버리면 딸일 확률이 커요. 그 사실은 아들보다 딸 탄생 확률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들이 많은 이유는 이제 2번째, 3번째로 갈수록 뱃속에서 딸인 경우 이렇게 지우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가 그랬던 것이고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거지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딸 낳을 확률이 커요. 근데 통계학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아들이나 딸은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는 거지.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은 아들도 하나 키워보고 딸도 하나 키워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래야죠. 예, 아주 뭐 나를 참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나를 좋아하니까 이 학생은 통계학을 아마 A+ 맞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통계학을 A+ 맞는 방법은 통계학 교수님을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아놓으면 우리가 표본 공간을, 표본 공간을 다 배웠습니다. 우리 교과서 연습 문제 1번이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복합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고요. 복합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 중에서 그 복합사상인 경우인데 주사위 하나하고 동전 던지는 시험을 같이 했을 때, 두 개를 같이 던졌을 때 동전이 앞면인 경우 주사위가 1, 2, 3, 4, 5, 6까지 나올 수 있고 동전이 뒷면인 경우 다시 1, 2, 3, 4, 5, 6까지 나와서 총 몇 가지예요? 12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을 H라고 표시하고 뒷면을 T라고 표시하면 H1, H2, H3, H4, H6가 나오고 T1, T2, T3, T4, T5, T6에서 전체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게 우리가 표본 공간이다. 표본 공간이다. 우리가 이게 묶는 거야 우리가 되게 집합기호죠. 그쵸? 집합. 영어로 집합 뭐라고 합니까? SET, set이라는 표현을 써요. 집합, set. 그 다음에 이제 사상에 대한 합사상이다. 합사상이 나오면 무슨 사상이 있어요? 뭐 교사상, 여사상 그런 말이 있어요. 합집합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합사상입니다. 합사상. 그래서 우리가 합사상의 표시는 A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A 컵 B A 컵 B라고 해요. A 컵 B A 컵 B A 컵 B A 유니온 B라고도 하고 A 컵 B.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A는 뭐예요? A는 뭐예요? 주사위 던지는 시험에서 사상 A는 홀수. 주사위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게 어떤 경우예요? 1, 3, 5가 나와요. 저 B는 뭔가 보세요. B는 4 미만 1, 2, 3, 4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미만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A는 이거고 B는 이거예요. 근데 A와 B의 합을 한 거니까 뭐예요? 1, 2, 3, 5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1, 2, 3, 5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래서 합사상한 것은 우리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다 모아놓은 게 합사상이다.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교사상은 우리가 공통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통집합, 인터섹션. A와 B가 있으면 거기 공통으로 있는 경우. 우리가 A가 이거고 B가 이거면 요게 우리가 바로 A 뭐예요? A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자를 업황한 것처럼 보였다 해서 A 캡 B라고 해요. A 캡 B. A 캡 B. 그래서 A 캡 B는 이놈 A와 B의 공통 뭐예요? 1하고 3하고 해서 1하고 3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네, 여기 나와 있죠? 1과 3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혹시 뭐 다 배웠지만 혹시 뭐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사상. 네. 영어로는 뭐라고 읽어요? 네, 컴플리먼트를 컴플리먼트. 그래서 여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A 바나 표시하거나 또는 A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표시합니다. 네. A 바 또는 A 컴플리먼트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A가 아닌 것, A가 아닐 확률, A가 아닌 것 이것은 뭐예요? 지금 주사위에서 1, 2, 3, 4, 5, 6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 3, 5가 아닌 건 뭐예요? 2, 4, 6. 뭐 어려운 건 없죠. 예. 그래서 지금 합사상 개념, 교사상 개념, 여사상 개념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서 교과 35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확률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다시 이제 확률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나가는데 확률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개념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전적 확률이에요.
고전적 확률 개념. 고전적 classical probability. 내가 유형이한테 야 주사위 던지면 1이라고 하는 눈금이 얼마나 와? 라고 질문하면 유형이 뭐라 그래? 하나요. 예, 몇 개 나와요? 몇 분의 몇이에요? 예,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나옵니다. 강지수, 주사위 던지면 6이라고 하는 눈금이 얼마나 와요? 6분의 1. 근데 이렇게 답변했을 때 6분의 1 했을 때 내가 진짜 6분의 1 나오대? 라고 하면 강지수가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라 그래요? 머뭇머뭇거려요? 머뭇머뭇거려요. 왜 머뭇머뭇거렸어요? 실제 던져보면 그렇게 안 나오죠. 6이 3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백동원?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을 때 머뭇머뭇 하는 거 뭐예요? 이유가 불충분한 거예요. 불충분 이유 원리예요. 1이 나오면 2가 안 나와요. 그게 바로 상호 배타적인 거예요. 근데 1도 6분의 1, 2도 6분의 1, 6도 6분의 1이니까 동등 발생 정의예요. 동전 던지면 앞면이 얼마 나와 하면 2분의 1, 뒷면이 얼마 나와? 2분의 1 똑같죠? 2분의 1, 2분의 1. 아까 주사위 6분의 1 똑같고 1이 나오면 2가 안 나오고.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불충분 이유 원리. 이와 관련된 확률 개념이 우리가 고전적 확률 개념이다. 고전적 확률. 클래시컬 프로바빌리티 개념이다. 두 번째 이제 확률 개념은 경험적 확률 또는 통계적 확률 또는 상대 도수로서의 확률인데 아까 내가 강지수한테 야 6분의 1이 나와 하면 뭐뭐 했지만 강지수가 또 답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런데요. 제가 할 일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던져보니까 진짜 6분의 1 나오던데요.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강희경 씨 그렇게 답변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하루 종일 막 밤새도록 이거 해보니까 6분의 1 나오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강지수가 답변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내가 지금 어렵게 질문해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한테 어렵게 질문해서 여러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난 그게 안타까워요. 의영 네. 나와 안 나와? 그래. 안 나와요. 김상 네. 하루 종일 또 하루 종일 안 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하면 6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 이우영이하고 김상의 차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6분의 1이라는 걸 답을 원하려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안 나온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내가 하루 종일 수렴 누리예요. 여러분들 주사위를 하루 종일 던지면 몇 번 던지겠어요? 몇 번 던져요? 몇만 번 던질 거 아니야. 이거 뭐 시간 걸려 이게? 예? 몇만 번.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수학에서 그랬죠. 리밋 n이 무한대로 가면 주사위가 정상으로만 만들어지면 6분의 나와? 나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상대 도수로서의 확률 개념이야. 총 도수분의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 강기수.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적 확률 개념이고 세 번째 확률 개념은 이게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와야 되는데 세 번째 확률 개념은 주관적 확률. 여러분들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날이 끄뭇끄뭇해야 그래가지고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오늘 팔다리가 욱신거리는 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다. 그럼 비와 안 와요? 비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할머니의 경험, 노지는 할머니가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걸 봐서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게 바로 주관적 확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확률은 크게 고전적 확률 개념이 있고 상대 도수로서의 확률 개념이 있고 주관적 확률 개념이 있다. 그런데요. 어젯밤에 축구를 했어요. 그렇죠? 네. 예, 한국하고 어디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예, 그래서 처음에 1등으로 졌었죠. 그렇죠? 그 하나 넣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또 우리가 이겼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막판에 가서 비겼어요. 그렇죠? 네. 예. 거기 누구는 자책을 했죠? 예. 예. 그랬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싸우기 전에 우즈베키스탄하고 한국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싸우기 전에 오늘 승산이 뭐 5대 5입니다. 라고 하면 둘이 비긴다고 하는 개념이고 7대 3이다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 승산이 우리가 3대 7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승산이라고 하는 개념, 승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확률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몇 대 얼마라고 할 때는 승산이란 말을 쓴다. 5대 5라고 하면 10분의 5의 확률이라는 얘기고 7대 3은 10분의 7이라고 하는 개념, 확률 개념이고 3대 7은 10분의 3의 확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확률로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0.5, 0.7 또는 50%, 70% 이렇게 우리가 퍼센트나 소수로 얘기를 하고 승산을 얘기할 때는 몇 대 몇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승산을 영어로 표현하면 ODD 이렇게 오드드라는 표현을 써요. 마케팅 관리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4P를 배우는데 4P 마케팅 관리 시간에 뭐 배운다고? 4P를 배운다고. 알았어? 4P 4P가 뭐겠어요? 하나가 프로덕트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두 번째가 프라이스 가격을 어떻게 매길 건가. 유형 가격을 어떻게 매기게 되겠어? 가격을 비싸게 매겨야 돼? 싸게 매겨야 돼? 적당히.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돼요? 김상. 가격을 비싸게 먹여야 돼? 가격을 싸게 먹여야 돼? 제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 가격을 비싸게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비싸게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김상하고 김경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야. 네. 처음에 물건이 나오면 값이 비싸다겠죠? 네. 왜 비싸겠어요? 연구개발비를 회수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는 사람들은 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야? 혁신적이고 오피니언 리더고 돈에 연연해하지 않고 돈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되게 처음에 물건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돈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PH 사이클에 가서 중간쯤 가면은요, 돈에 연연해야 해요. 누가 사니까? 서민들이 사니까. 서민들은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주먹 더 얻으려고 빼앗죠. 우리 집사람은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면은 안 뺏고 주워요, 그냥. 왜? 많이 사와봐야 썩으니까, 안 먹으니까. 그거 뺏으려고 하면 그래요. 그 사람이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뺏으려고 하냐고 뭐 깜짝 놀래요. 나하고 사와봐면 다르죠? 이해가? 네. 그냥 가격은 되게 처음 나오면 비싸고 나중에는 점점 싸지죠. 그렇죠? 싸지죠. 예. 그건 이제 사는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 여러분들 비싼 거 살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프리스테이지죠.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최고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루비통 가방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좋아하는 게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허례허식을 좋아하잖아요. 여자들한테 가격을 매길 때는 비싸게 해야 돼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샴푸가 처음 나왔을 때 4센트라고 매겨놓으니까 아무도 안 샀어. 근데 똑같은 물건을 4불로 고쳐놓은 10배로 올려놓으니까 마른 풀에 불 붙인 듯 팔리더라 하는 표현이 코틀러 마케팅 책에 처음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싸게. 왜? 여성들은 허영심이 있어서 싼 거를 몸에다가 뭐 하는 걸 싫어합니다. 네, 여성을 욕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프라이스 쪽에 가면 이제 오드드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오드드 프라이스. 오드드 프라이스. 단수 가격이라고 하는데 단수 가격은 여러분들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가격이 1,020원이 많아요. 980원이 많아요. 980원이 훨씬 많죠. 980원, 9,900원, 뭐 과일도 이렇게 뭐 1kg 포장해가지고 9,900원 이런 많잖아요. 네. 왜 9,900원에 매겨놨나? 응? 그러니까 이제 자릿수가 적어지니까 싸게 느낌을 고객한테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가격을 정확하게 아마 한정했나 보다. 이런 의미. 세 번째는 뭐예요?
10,000원짜리 주고 나서 9,900원, 100원짜리 거스르는 동안에 또 하나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긁는 카터에서 갖고 나올 때 이렇게 바코드 찍을 때 보면 옆에 그런 조그만 물건들이 많죠. 네. 면도기부터 시작해서 잔뜩 갖다 놔서 거기다가. 왜? 잔돈, 우스갯돈 가져가지 말고 이걸로 그냥 또 마저 사가라고. 그래, 안 그래요? 백화점 들어가면요. 백화점 가면은 에스컬레이터가요. 꼭 한 바퀴 돌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 가요? 네. 바로바로 안 하고 이렇게 양쪽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한 바퀴 돌게 만들어.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그렇죠? 네. 예. 다 장사하는 방법이죠. 장사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오드드 프라이스까지 뭐 오드드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7페이지 교과서로 갑니다. 확률 정리 또는 확률 공준해서 또 확률 법칙에서 확률은 크기가 어떻게 돼요? 확률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첫 번째 어떤 사상의 발생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며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우리가 표시하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A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률의 법칙은 PA는 A가 발생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확률은. 그렇죠? 확률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요.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저기요? 사상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사상 A가 발생할 확률을 뺀 것 같다.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아까 우리가 여사상이라 했는데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뺀 것과 같다. 그렇죠? 네.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A가 발생할 확률과 같다.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 똑같아요?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과 A가 발생할 확률 얼마다? 1이다. 1이다.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과 더하기 A가 발생할 확률을 더하면 얼마다? 1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정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노트에다가 책에다가 정리를 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책만 가지고 있고 멍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세 번째 읽어보세요. 사상 A와 사상 B가 상호 배반 사상일 경우 사상 A 혹은 사상 B가 발생할 확률은 사상 A 발생 확률과 사상 B의 발생을 더한 것 같다. 뭐 길게 써 있는데 뭐 아무도 것도 아닌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는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이다. 그것은 이제 A와 B가 배반인 경우, 오버래핑이 안 이루어지고 떨어져 있는 경우, 우리 그림을 그리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A와 B가 겹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A와 B가 합한 거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과 같다. 근데 이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건 배반이 아니고 이제 오버래핑 되는 경우인데 요게 A가 이거 B면 요게 겹치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은 뭐예요? P와 A 공통 B가 돼요. 그래서 만약 이렇다고 하면 여기서 뭘 빼야 돼요? 요거를 넣어서 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야기는 중학교 수학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다. 네. 중학교 수학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지. 그래서 우리 통계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중학교 정도의 수학 실력이면 충분하겠는데 더 낮추면 뭐 초등학교만 나와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혹시 확률을 전부 더하면 표본 공간에 발생할 확률을 전부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PA가 1이 발생할 확률 더하기 A가 2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해서 P가 N까지 발생할 확률 더하면 항상 1이 됩니다. 1. 확률이 이제 더하면 1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성공 아니면 실패라고 합시다. 성공은 S, 실패는 F라고 합시다. F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경우 수가 성공할 거 하는 거하고 실패하는 것뿐에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뿐에 어떤 경우가 있어요? F인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 더하면 얼마 이거예요? 1. 더하면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항상 이렇게 증명 1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그 원소가 전부 더하면 확률은 우리가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서 37페이지 지금 정리 3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정리 4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버래핑이 발생하는 경우에 빼는 경우가 정리 4가 되는 거죠. 정리 4가. 예, 정리 4. 정리 5는 아까 증명한 것처럼 확률을 쭉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 6인 경우는 정리 6은 A와 B가 곱인 경우, 그러니까 공통인 경우입니다. A 캡 B에 대한 A 캡 B에 대한 확률은 만약 독립사건이라고 하면 PA 곱하기 PB로 표시를 하고 만약 종속이면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죠.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오늘 2장 끝에서 안 배웠던 첨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첨도. 우리가 이제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할 때 자료의 집중계량치를 공부했어요. 집중계량치는 뭐 배웠죠? 집중계량치는 평균에 대한 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산술 평균이 있고 뭐 조합 평균이 있고 안 배운 평균 중에 기하 평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값 자료 집중치 할 때 평균값 위에 배운 게 메디안, 중앙값, 중앙치에 대한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모드, 최빈값에 대한 걸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료의 분산도로 가서는 첫 번째 배운 게 범위, 레인지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편차 또는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편차 이런 걸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변동계수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때 배운 게 비대칭도, 스키니스 또는 우리말로는 외두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분포의 모양이 어디로 흩어져 있느냐, 어디 쪽이냐, 그러니까 오른쪽 꼬리 분포냐, 왼쪽 꼬리 분포냐 그런 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배웠던 첨도. 분포의 모양이 얼만큼 치우쳐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얼만큼 뾰족하냐, 납작하냐, 뾰족하냐, 납작하냐를 배운 게 바로 첨도. 그래서 우리가 뭐 2장에서 우리가 그런 걸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산값, 표준값 구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도수원포 표 상에서 그런 걸 구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3장에 와서는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확률을 어려워하겠지만 확률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 앞에 쓰였듯이 1600년대부터 기록이 있어요. 1600년. 파스칼 뭐 이런 사람들이 1600년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역사는 아주 길다. 여러분들 경영학 공부하면서 경영학의 역사는 몇 년 됐다겠어요? 경영학의 아버지가 누가 있죠? 경영학의 아버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는 드러커라고 했고 경영학의 아버지는 테일러라고 테일러.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는데 왜 경영학의 아버지가 없냐 해서 내가 경영학 아버지는 테일러라고 했고 그 얘기는 누가 했다 했어요? 내가 했다고 했어요. 내가 했다. 네. 그 보통 정설로 다 받아들인다. 예. 대한민국의
경영학과가 생긴 것은 언제 생겼어요? 1960년대쯤 들어와서 생겼으니까 역사 해봐야 몇 년이에요? 뭐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테일러가 경영학의 아버지니까 테일러가 살던 시절이 1903년, 1911년도에 책을 쓰니까 경영학의 역사는 뭐 110년 정도의 역사라고 하는데 경제학은 2, 300년 역사고 통계학은 1600년도에 시작하는 거니까 몇 년도예요? 예? 훨씬 길죠?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통계학의 역사예요. 통계학.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 배우면서 이제 확률 배우면서 확률에 대한 것이 뭐냐? 확률은 어떤 사건이나 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정도라 했고 그러한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 random, stochastic이라 했고 확률의 개념은 세 가지. 고전적 확률 개념, 상대 도수로서의 확률 개념, 주관적 확률 세 가지 개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확률 개념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어떤 실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상이나 사건에 대한 개념, 그리고 단일 사상과 복합 사상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런 실험을 해서 얻어진 결과를 집합교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표본 공간. 우리 교과서 앞에 보면은 표본 공간 설명하면서 확률 변수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확률 변수다 얘기 나오는 게. 교과서 36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 표현인데 확률 변수란 말이에요. 확률 변수. 표본 공간을 수치로 바꿔놓으면 그게 바로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 표본 공간을. 아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 뭘 내기를 건다고 하면 앞면이 두 번 던졌을 때 두 번 나오는 경우, 한 번 나오는 경우,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 라지 X를 확률 변수에 대한 기호로 표시하는데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요 X를 확률 두 번 나오는 경우 얼마예요?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 아까 동전 던지기 S에서 그렇죠? 앞, D. 그 다음에 뭐였어요? D, 앞, D, D. 이랬어요. 경우가, 그렇죠? 예, 두 번 던지는 경우에 첫 번째 앞면, 두 번째 앞면. 첫 번째 앞면, 두 번째 뒷면. 첫 번째 뒷면, 두 번째 앞면. 첫 번째 뒷면, 두 번째 뒷면. 그러면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게 몇 번이에요? 총 4분의 1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이게 한 번이니까 4분의 1.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게 얼마예요? 4분의 얼마예요? 4분의 2. 이 경우도 한 번이고 이 경우도 한 번이니까 4분의 2. 뒷면만 모두 그러니까 앞면이 한 번 안 나오는 게 얼마예요? 4분의 1. 이렇게 말로 써놓지 않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치로 이렇게 2, 1, 0으로 바꿔놓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확률 변수. 이렇게 확률 변수에다가 1대1로 이렇게 확률을 대응시켜 놓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과서 3장 제목이 뭐예요? 확률 분포예요. 확률 분포. 야. 우리 그 통계학과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야, 너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좀 구분해봐 해도 어리버리하고 답변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머리 섰죠? 네. 실험이나 관찰을 해서 그것을 모아놓은 것, 뭐 얘기해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을 수치로 바꿔놓은 건 뭐예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의 1대1로 확률 대응시키는 건 뭐예요? 확률 분포. 그렇죠? 그 확률 분포는 크게 이제 우리가 배울 것처럼 이산 확률 분포와 연수 확률 분포가 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배웠어요? 버눌리, 베르니 분포, 이항 분포, 포화슨 분포, 기하 분포, 초기하 분포. 이게 대표적으로 5가지가 이산 확률 분포. 연수 확률 분포가 하면 뭐 있어요? 여러분 배운 게 정규 분포. 그렇죠? 지수 분포, 삼각 분포, 얼랑 분포, T 분포, F 분포, 그 다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균일 분포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소 확률 분포예요.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예,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우니까 그런 분포를 열 몇 개를 다 배웁니다. 열 몇 개. 네. 우리 교과서 F 분포도 나오고 T 분포도 다 배워요. 재밌다 그래서 동기학은 오늘 수업 끝.